우주는 너무 정교합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합니다. 만약 우주의 법칙이 단 하나만 달랐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숨쉬는 공기, 지구의 중력, 태양과의 거리, 물의 성질, 달의 크기. 이 모든 건 이상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별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조금만 강했어도 우주는 시작하자마자 붕괴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전체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우리는 그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먼저 중력을 보겠습니다. 중력은 우주에서 가장 약한 힘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력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강했다면 우주는 너무 빠르게 붕괴됐을 겁니다. 반대로 조금만 약했다면 별조차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태양은 약 46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별은 너무 커도 폭발하고 너무 작아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생명이 진화할 시간을 줄 만큼 놀랍도록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태양으로부터 정확한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웠다면 바다는 증발했고, 조금 더 멀었다면 지구는 얼어붙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마치 생명을 허락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주에는 우주상수라는 값들이 존재합니다. 빛의 속도, 전자 질량, 중력 상수, 강한 핵력. 이 숫자들은 우주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값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핵력이 단 2%만 약했어도 원자는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강했어도 별은 너무 빨리 폭발해 버렸습니다. 즉, 탄소도, 산소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마치 누군가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이 신의 증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는 왜 이렇게까지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고작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사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계산하고 블랙홀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우주의 나이까지 알아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혼돈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수학으로 설명되고
공식으로 예측되며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우주의 언어는 이상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황금비, 대칭 구조. 이런 패턴은 은하부터 조개 껍데기까지 반복됩니다. 정말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질서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과학자들은 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주는 처음부터 생명이 탄생하도록 조정된 게 아닐까? 이것을 인류 원리, 엔트로픽 프린서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존재 가능한 형태를 갖고 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 속 아주 작은 존재인데 마치 우주 전체가 우리를 허용하도록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소. 우리 몸 대부분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탄소가 생성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에는 탄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소가 없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영국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이 사실을 계산한 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물리학을 조작한 것처럼 보인다. 과학자조차 설명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주는 생명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먼저 물을 보겠습니다. 물은 굉장히 이상한 물질입니다. 보통 물질은 얼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물은 반대입니다. 얼음은 물에 뜹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얼음이 가라앉았다면 겨울마다 바다 밑바닥부터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거의 멸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은 이상하게도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은 엄청난 방사선을 지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거대한 자기장으로 그것을 막아냅니다. 만약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 대기는 사라졌고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주는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겹겹이 보호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해집니다. 우주는 단순히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도 우주가 시작되면서 함께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원래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 우주가 생겼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말합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빅뱅 이전에는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었다면 원인도 없고 순서도 없고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주는 정확한 법칙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혼돈처럼 보였지만 결국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우주가 너무 안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는 상상조차 어려울 만큼 거대한 폭발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생기고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주가 지금까지도 정확한 법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중력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수학 공식은 수십억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 혼돈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주는 반대입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은하, 별, 행성, 생명, 의식. 마치 우주 전체가 무언가를 향해 천천히 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은 가장 이상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를 관측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돌도, 바다도, 별도 스스로 우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고 블랙홀을 계산하며 수십억 광년 밖 은하를 분석합니다. 즉, 우주는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탄생 이후 138억 년 동안 원자들은 끊임없이 결합했고 별은 폭발했으며 수많은 행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당신의 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연은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결국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 역시 전기 신호와 화학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느낍니다. 슬픔, 기억, 공포, 사랑. 단순한 원자들이 어떻게 이런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더 이상한 건 과학은 아직도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의식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건 블랙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정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현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이상한 이론입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도 있고 관측하기 전까지 상태가 결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전자 하나를 쏘아도 마치 스스로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는 갑자기 하나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왜 관측이 현실에 영향을 주는가?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더 충격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주 자체가 거대한 정보 구조는 아닐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거대한 계산 속 세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시뮬레이션 가설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엔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이상할 정도로 계산처럼 보이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단위가 존재하고 정보량 제한이 있으며 빛의 속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프로그램처럼 말입니다. 물론 아직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대 과학조차 우주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늘 같은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보다 더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는 너무 조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외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에 생명이 흔하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 있는가? 혹시 문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스스로 멸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너무 원시적인 존재라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혹은 더 무서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가 원래 침묵하도록 설계된 것이라면 그 거대한 우주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유일한 의식은 우리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침묵 속에서 특별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종교도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거대한 미스터리가 나타납니다. 블랙홀 내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의식, 시간. 우리는 많은 걸 발견했지만 아직 우주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재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우주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는 아직 우주의 표면만 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은 단순히 우주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오랫동안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주를 더 깊게 이해할수록 과학자들은 더 큰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법칙이 존재하는가?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왜 우주는 이해 가능한가? 그리고 왜 그 안에 우리 같은 의식이 탄생했는가?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정확한 법칙으로 뛰고 지구는 정확한 속도로 회전하며 우주는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 같은 균형 위에 잠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질문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주에는 법칙이 존재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법칙이 존재한다는 건 우주가 완전히 무질서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으며 수학은 우주 어디서나 통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법칙들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정확한 걸까요? 과학은 아직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이상한 우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화내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주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순간보다도 짧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그리고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고작 수십 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랑하고 상처받고 꿈꾸고 서로를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상합니다. 차가운 우주 속에서 왜 이런 감정들이 존재할까요? 왜 인간은 의미를 찾으려 할까요? 어쩌면 우주는 단순히 별과 행성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폭발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별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먼지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아무 의미 없는 혼돈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의식이 태어나고 사랑이 생기고 누군가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과학은 많은 걸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왜 이런 우주가 존재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 답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우리는 늘 우주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망원경을 만들고 공식을 계산하고 끝없는 우주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을 얻을수록 질문은 더 커졌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왜 법칙이 존재하는가?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그 안에서 생각하는 존재가 탄생했는가? 지금까지 인류는 이 질문에 완벽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혼돈처럼 보이면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위에서 지금 당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정확한 전기 신호로 뛰고 있습니다. 지구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고 태양은
46억 년째 거대한 핵융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들은 상상조차 어려운 거리 속에서도 정확한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거대한 균형이 단 한순간만 무너져도 우리가 아는 세계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까지 정교한가?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주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자체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38억 년 우주 역사 끝에 태어난 의식입니다. 별의 먼지가 생각을 시작한 순간,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주 밖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역시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주는 지금 당신의 눈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연치고 너무 정교합니다.